오늘 주제는 최근 정치권을 뒤흔든 평택을 재선거 참패, 그리고 그 직후 SNS를 뜨겁게 달군 조국 전 대표의 격정적인 고해성사입니다. 선거가 끝난 뒤 드러난 민심의 냉혹한 실체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정치인의 기묘한 정신세계를 철저한 이성과 팩트만으로 분석한 정치적 부검 보고서를 통해 입체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표심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거 결과는 참혹한 3위 낙선이라는 차갑고 냉정하며 움직일 수 없는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대표는 이 준엄한 심판 앞에서 돌연 왜 나만 비난하느냐, 기득권의 음해 공작이다라며 세상을 향해 무려 10가지에 달하는 감정 섞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단순한 선거 패배 이상의 아주 독특하고 병리적인 정치적 흐름이 발견됩니다. 스스로의 체급을 오독하는 착각에서 출발하여 상대를 깎아내리며 자신을 정당화하는 위선을 부리고 연대를 볼모 삼아 아군을 흔드는 협박을 자행하다가 결국 대중과 아군 모두에게 버림받아 파멸에 이르는 고립의 단계입니다. 이 4단계 몰락 프로세스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몰락의 첫 단추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이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인 27.24%가 조국혁신당의 평택 비례 득표율인 7.59%보다 무려 3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당의 한계를 뛰어넘어 고군분투했다는 눈물겨운 자화자찬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해괴망측한 비교가 얼마나 기본을 무시한 아전인수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의 본질은 독자적인 확장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착시 효과입니다. 평택의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심판의 선명성을 위해 조 전 대표에게 전략적 표차 투표를 던졌고 사법 리스크에 처했던 그에게 동정표를 보냈습니다. 진짜 독자적인 지지 기반은 비례 득표율인 고작 7%대에 불과한데 남이 빌려준 옷을 자기 몸집으로 착각하는 심각한 현실 왜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착각은 기묘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이어집니다. 선거판에 직접 뛰어들어 민심의 호된 매를 맞고 낙선한 당사자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제3자의 방구석 평론가로 빙의한 것입니다. 마치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여당의 선거 전략이 부재했다느니 보수 표심의 결집을 읽지 못했다느니 혼수를 두며 유권자들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당이 보수 성향의 샤이 유이동 표심을 간과하는 우를 범해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분석하는 조 전 대표. 하지만 정작 본인이야말로 지역구 골목길의 진짜 민심, 바닥 민심을 단 1%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 3위라는 처참한 성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정작 자신을 향한 민심 독해력은 제로에 가까우면서 타인의 전략을 혼수두는 모순의 극치입니다. 착각의 종착역은 결국 남 탓입니다. 조 전 대표는 패배의 원인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으로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왜 평택에 공천을 강행했느냐며 과거의 무공천 원칙을 들이대며 원망합니다. 결국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무혈입성할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는 속내입니다. 동지의 양보만을 바라는 이기적이고 얄팍한 기회주의적 속성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아전인수의 극치는 경쟁 후보를 향한 빈정거림이었습니다. 조 전 대표는 2위로 낙선한 김영남 후보의 득표율 28.77%를 거론하며 과거 당선자들의 성적에 미치지 못해 후보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웃었습니다. 본인은 유권자들의 냉담한 외면 속에 그보다 훨씬 밑바닥인 3위로 주저앉았으면서 자기를 이긴 2위 후보의 자격을 운운하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을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착각의 단계를 지나면 위선의 매트릭스가 작동합니다. 조 전 대표는 상대 후보였던 김영남 후보의 대부업체 소유 논란을 집요하게 물리며 만약 내가 그런 의혹을 가졌다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타당 후보의 지엽적인 흠집을 방패막이 삼아 본인이 짊어진 사법 리스크와 도덕적 하자를 세탁하려는 아주 영리하고도 뻔뻔한 프레임 전환 시도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온 나라를 불공정과 편법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자녀 입시 비리 사태, 그리고 사법적 판단을 받은 당사자가 대체 누구의 허물과 불법을 논한단 말입니까? 눈물겨운 피해자 코스프레로 본질을 흐리려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는 도리어 대중에게 내로남불 원조의 귀환이라는 씁쓸한 자화상만을 재확인시켜줄 뿐입니다. 몰락의 세 번째 단계는 눈을 의심케 하는 협박과 으름장입니다. 왜 여당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택 지역구 내에서 최소 50% 이상의 콘크리트 지지율과 탄탄한 정당 조직을 가진 원내 거대 여당에게 전국 비례 지지율 고작 7%대에 불과한 미니 정당인 후보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고 사퇴하라고 억지를 부린 셈입니다. 정상적인 공천 절차와 지지 세력의 체급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사퇴와 양보만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연대가 아닙니다. 이는 정당 정치의 상식과 룰을 파괴하고 오직 자기 개인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 동지의 희생을 강요하는 오만이자 아집에 불과합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연대 요구는 연대가 아니라 폭력적인 약탈에 가깝습니다. 조 전 대표의 이 위태로운 협박은 당장의 선거 참패를 넘어
2년 뒤에 치러질 2028년 총선 구도에까지 으름장을 놓는 지경에 이릅니다. 현실적인 범진보 연대를 지키기 위해 후보 사퇴를 조언했던 선배 정치인을 향해 날을 세우며 그때도 우리 후보들의 사퇴를 강박할 거냐고 따져 묻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선거마저 인질로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심지어 민주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느냐며 범진보 진영 전체를 흔드는 감정 과잉의 극단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유권자들이 바란 것은 확실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단단한 단일 대우였습니다. 본인의 선거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범진보의 분열을 획책하며 결별을 무기 삼아 협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데의 배신입니다. 결국 조 전 대표의 정치는 자멸의 무한 루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선거 참패라는 객관적 현실을 부정하고 구차한 남탓과 위선으로 일관하다가 급기야 아군을 향해 여권 연대 파기를 협박합니다. 이 오만한 행태가 대중의 극심한 피로감과 민심 위반을 낳고 다음 선거에서 더 처참한 실패를 불러오는 끝없는 지옥의 굴레입니다. 병리학의 마지막 단계는 냉혹하고 쓸쓸한 고립입니다. 댓글창과 바닥 민심은 이제 비정할 만큼 차갑고 냉소적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징징거릴 거냐? 본인의 사법 리스크나 먼저 사과하라는 날선 비판들은 이제 거대 여당의 그늘에 편승해 가려던 무임승차 정치가 완전히 종말을 고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실패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범진보의 분열을 선동하는 기회주의 정치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 끝은 오직 외로운 고립과 종말뿐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지금 타이핑해야 할 것은 여당과 동지들을 향한 날선 질문이 아니라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 앞에 무릎 꿇는 깊은 반성과 자성일 것입니다.